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스트라고 하는 샘플 로스터기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샘플 로스터기라고 하면은 드럼이 돌아가는 드럼형 로스터기를 주로 많이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사용을 해왔고, 최근 메타는 열풍을 이용한 로스팅기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이 열풍을 이용한다는 게 생두가 갖고 있는 맛을 굉장히 빠르게 발현시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있지만, 조금만 자칫 잘못해도 올라왔던 맛들이 금방 또 사라지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 로스트의 장점은 드럼이 돌아가는 드럼형 로스팅기이면서 동시에 열원 자체를 열풍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드럼형하고 열풍식하고 어떤 장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트롤 패널이고요. 커피를 볶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드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공기의 온도를 내가 이렇게 다이얼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 아예 파워 모드로 바꿔서 마찬가지로 파워 자체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럼형 로스터에서 화력 조절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차 크랙 왔다라고 입력을 해주고 배출을 해주면 됩니다. 에어플로우 자체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에어플로우 자체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한다면은 드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공기의 어떤 풍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해서 대류열을 굉장히 많이 쓰겠다는 거고, 줄이면은 이제 대류열을 거의 안 쓰면서 로스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우나에 들어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팔 벌려 뛰기를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뜨거울지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기 돌고 있는 드럼의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트만의 특징, 실제로 로스팅이 되면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태블릿이든 컴퓨터든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든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컴퓨터로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가 서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로스트는 로스트대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요.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로스트 자체가 웹 자체 쪽으로 데이터를 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웹에서 보여주는 형태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클라우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 저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딜레이는 정말 현저히 적었습니다.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적었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내가 여기 있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지구 저 건너편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로스팅의 어떤 프로파일이나 아니면은 진행 상황 자체를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점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저장되어 있는 로스팅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파일 자체도 웹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프로파일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 로스트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말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로스트 안에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프로파일 자체가 5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적게 만들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들어갔고 여기 오마이커피 1번 프로파일을 내가 지금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올라왔죠? 여기 보면 다운로드, 지금 현재 바뀐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프로파일이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오마이커피 1번 프로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약간 동기화 시키는 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통 이제 1차 파핑이 시작이 되고 배출하는 시점까지를 디벨롭 타임, 그러니까 발현 시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동으로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자동 배출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디벨롭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자동 배출 기능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드랍 세팅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있고 세컨드가 있죠. 그래서 이 디벨롭 타이밍이 16%라는 얘기는 1차 파핑이 시작되고 전체 로스팅 시간 중에 디벨롭 타이밍을 16%가 되도록 자기가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서 배출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를 세컨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만약 50초다 이렇게 떴죠. 그럼 1차 파핑 시작되고 50초 있다가 자동적으로 배출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얘가 1차 파핑이 왔다는 거를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재미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1차 파핑이 왔다라고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1차 파핑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오토 퍼스트 크랙을 온 할 수 있고 오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요, 왼쪽에 보시면 퍼스트 크랙 트리거라고 보이시죠? 여기 지금 숫자가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차 파핑 소리가 터지면은 그 터지는 소리의 이제 횟수를 이 로스트 자체가 자동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10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면은 1차 파핑 소리가 10번째 알이 딱 터지는 순간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1차 파핑이 왔다라고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실제로 볶으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다가 내가 만들 프로파일 이제 이름을 적고요. 보시면 모드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 템퍼레이처 모드가 있고, 맨 밑에 파워 모드가 있고요. 빈 템퍼레이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콩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가 그려가면서 그려놓고 로스트가 그 이제 온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 템퍼레이처 프로파일로 저장을 해놨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는 240도로 고정을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드럼 RPM 수는 50 RPM, 그 다음에 팬 스피드, 그러니까 에어플로우 자체를 40%로 고정을 일단은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 그 다음에 오마이커피 4번에는 똑같이 240도인데 보시면 팬 스피드 60%, 그러니까 에어플로우 자체를 60%로 바꿔놓은 상태로 저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4번, 뭐 얘는 5번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시면 오마이커피 3번, 4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3번 프로파일로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볼 커피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시다모 모레아라는 커피고요. 그렇게 뭐 단단한 커피는 당연히 아니죠. 이제 슬라이드에다가 생도 넣어주고, 실제로 요거를 이제 올리면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입은 자동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볶으려고 하는 로스팅은 볶아갖고 뭐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로스팅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두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커핑용 로스팅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 도대체 뭘 위한 로스팅이냐? 보통 이제 로스터가 새로운 커피를 딱 받았을 때 제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은, 생두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생두가 대류를 많이 필요하는지, 아니면 화력을 초반부터 뭐 강하게 줘야 되는지 약하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로스팅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처럼 모자란 사람은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샘플 로스터기가 아니라 상업용 로스터기로 실제로 어떤 제일 맛이 괜찮은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생두의 양도 사실 굉장합니다. 가끔씩은 뭐 이렇게 맛 잡는데 생두를 써갖고 도대체 남는 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g 그리고 맥시멈 120g까지 볶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볶아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1kg의 생두만 있어도 한 10번 정도의 로스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프로파일, 그러니까 에어플로우를 낮춰도 보고 높여도 보고, 투입 온도를 굉장히 높여도 보고 낮춰도 보고,
다양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프로파일로 커피를 볶아보고 난 다음에 이 생두가 물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 실제로 로스팅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두 자체를 약간 병원에서 CT 촬영하듯이 우리가 한번 펼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해갖고 실제로 커다란 상업용 로스터기에서 이제 볶을 때 기존처럼 여러 번 좀 많은 양의 어떤 생두를 소비해 가면서 맛을 찾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로스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네, 이 로스터기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침봉 자체는 가급적이면 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드럼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얘를 빼면은 이제 안에 어떤 데이터 자체가 순간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뽑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크랙 카운트 1번이라고 떴죠. 그 1차 소리 이제 2번, 네, 그래서 10번이 터지면은 1차 파핑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DTR을 이제 16%로 했잖아요. 자동적으로 이제 DTR 16%가 되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앞으로 44초 뒤에는 자동적으로 배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볶은 거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에어플로우, 그러니까 대류열을 많이 안 쓴 거, 요거는 조금 많이 쓴 거,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콩이 어떻게 팽창이 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 센터 컷이 잘 벌어진 녀석들, 요런 것들도 잘 보면은 거의 양쪽 다 거의 약간 비슷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케냐를 보면은, 네, 지금 색깔 같은 경우에는 대류열을 조금 많이 준 게 살짝 더 밝은 느낌이기는 한데 벌어진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른쪽 거에서는 잘 보이는 반면에, 네,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충분히 열은 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오른쪽 거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 대류열 많이 준 거? 적게 준? 요게 적게 준 거, 많이 준 거. 네. 많이 준 거 확실히 크기가 커졌네. 네. 그래서 적게 준 게 팽창이 덜 됐죠. 근데 색깔은 오히려 대류를 적게 준 게 더 어둡네. 왜 그럴까? 겨우 2번 뽑고 모든 걸 다 알아봐. 모든 걸 다 알아보려고 하느니. 욕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양아치야? 어떻게 예상했는데? 이쪽 게 훨씬 더 밋밋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얘는 내가 예상한 거랑은 조금은, 왜? 네. 근데 저는 대류를 적게 줘서 단단한 커피가 좀 이렇게 다크해질 거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아,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류를 적게 준 게 아무래도 좀 더 맛이 또렷하고, 그 다음에 대류를 많이 준 녀석들이 이제 훨씬 더 맛이 밋밋. 그러니까 올라왔던 커피 성분들이 후반에 가서 드라이. 많이 날라갔다. 그러면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류열을 적게 주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맞겠구나. 뭐 요렇게 겨우 2번 볶아놓고 이제 마음대로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케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류열을 많이 준 게 훨씬 더 클린컵도 좋고 좀 뭔가 좀 브라이트한 느낌이 강하네요. 근데 적게 준 게 이렇게 약간 좀 묵직하고 텍스처도 좀 더 올라오죠. 올라오고 또 그런 거는 또 예상을 아무튼 못했네요. 아마도 그 팬스피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콩하고 고르게 만나냐 아니면은 고르게 만나지 않고 가느냐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고르게 만났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쪽이 좀 더 맞긴 맞는데 반대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내부에 있는 공기 순환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니까 두 개가 부정 긍정이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묵직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이 정도는 묵직하다는 얘기는 그런데 조금 차분하고 경쾌하고, 경쾌하고 이런 그런 식으로. 그래도 얘는 대류열을 많이 준 쪽이 대류열을 조금 적게 준 쪽보다는 조금 플레이버가 다채로운 게 좀 보여요. 유의미하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반드시 대류열을 많이 줘야 캐네는 잘 익는다. 그건 아니지. 에티오피아는 뭐 대류열 적게 줘야 잘 익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나왔어야 영상이 깔끔하게 끝나는 그치. 거긴 한데 그렇진 않네. 뭐 언젠가 우리 뜻대로 되나. 아무튼 얘는 내 뜻대로 나온 거고 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비약적인 해석입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로스트를 이용을 해갖고 조금 더 어떤 생도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빨리 좀 파악하고 어떠한 세팅을 줬을 때 실질적으로 상업 로스팅에서 좀 더 로스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굉장히 빠르게 끌고 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로스트로 만약에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다라까지 아니 이게 돈 많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할 수 있죠. 돈 많은 분들은 근데 만약에 있다고 수 있지. 내가 낸 돈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뽑아내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하게 커핑용 뭐 그거 뽑는 용도로 쓸 거면은 제가 봤을 때 더 저렴하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로스트 해가지고 놀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필요하신 분 하나씩 사셔도 되고 가격 뭐 990밖에 안 하니까 뭐 얼마 안 하잖아요. 10만 원 빠지네. 그렇죠. 왕복 차비 나옵니다. 네. KTX 타면 됩니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갖고 계신 사람을 저처럼 알고 지내던가. 사랑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탕수육 쏘나? 오늘 탕수육 제가 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정말 어떤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로 얘를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프로파일을 잡지는 않겠죠. 정말 약간 수십 개의 어떤 프로파일링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생도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생도에 대한 정보를 보고 요 생도는 뭐 프로파일 뭐 5번부터 한 12번 정도로 뽑아 보면은 내가 어떤 스타일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정보를 좀 더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아마 감이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만의 로스팅 빅데이터를 만들어 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로스팅기 리뷰는 재밌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더욱 재밌는 기계를 또 찾아서 제가 한번 발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